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더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양자역학과 건축입니다. 이게 물리학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사는 이 공간, 그러니까 건축을 보는 눈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영감을 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공간 자체를 상호작용하고 또 불확정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전 물리학 시대에는 공간이 뭐랄까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일종의 배경, 무대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 현대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야죠. 그럼 당연히 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요. 뉴턴 시대 건축은 공간을 그냥 텅 비어 있고 어디서나 똑같은 균질 공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건물을 딱 독립적이고 완결된 형태로 만드는 데 좀 집중했죠. 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장이론 같은 경우는 공간이랑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봤고, 또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양자역학은 그보다 더 파격적이지 않았나요? 불확정성 원리나던가 관찰자 효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요. 이게 건축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엔 좀 감이 안 왔어요. 아, 그렇죠.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확률적이고 또 우리가 뭘 본다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입자들도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비국소성. 그러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요소들이 얽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건축 역시 그냥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겁니다. 과정 중심 디자인으로의 전환. 그게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러니까 결과물인 건물 자체보다 그 건물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요. 건물이 사용되고 환경과 관계 맺는 그 방식 자체가 건물의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땅의 경계를 막 허물려는 시도들, 예를 들면 랜드스케이프 건축 같은 거요. 또 분리보다는 연결을 강조하면서 연속적인 표면으로 공간을 만드는 그런 주름 같은 개념도 중요해지고요. 네, 네. 더 나아가면 자료에 나온 기능적 매트릭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건축, 도시, 자연을 그냥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로 연결된 운영 네트워크처럼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그래서 비정형성, 상호 연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성 이런 것들이 핵심 특징이 되는 거죠.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있잖아요. 그건 정말 땅이랑 건물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경계가 되게 모호하고 공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DDP나 아니면 FOA의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 또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이화여대 캠퍼스 같은 경우들. 이런 사례들은 다 공통적으로 경계를 허물고 땅과 건물을 통합하고 아주 유동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디자인은 사실 예전 기술로는 상상하기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현실이 된 거고요. 와, 정말 혁신적인 시도들인데 물론 어려움도 당연히 따르겠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죠. 첫째는 아무래도 물리학 이론을 건축에 가져올 때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둘째는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은 당연히 시공 기술의 한계나 비용 문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형태가 멋져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 즉 기능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능성. 형태와 기능, 또 건축과 환경의 통합을 과연 어디까지 추구해야 하는가, 이건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건축 공간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양자세계처럼 아주 역동적이고 주변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또 모든 것이 연결된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환경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 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특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공간이 양자역학의 그 상호 연결성과 불확정성을 온전히 담아낸다면 그 공간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